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산업용 모바일 기기 개발, 제작, 판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솔직히 포인트 모바일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나 봤을 겁니다.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키고 하거나 우리 가스 검침 오시는 분들 무슨 PDA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들고 댕기잖아요. 그런 산업용에 쓰이는 것들을 다양한 모델로 개발을 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길래 솔직하게 약간 빅데이터 이런 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그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이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한 장당 50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에다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들어가 기업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분류의 회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4주차 공모 일정 어제 얘기 드렸지만 빠르게 한번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 11월 23일 24일 날 동시에 네 종목이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NFC, 포인트 모바일, 클리노믹스, 앱코 네 종목입니다. NFC하고 오늘 올라가는 포인트 모바일까지는 수요 예측 결과가 없어서 없는 대로 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이고 아마 내일부터 올라갈 요 두 종목은 수요 예측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11월 20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했죠. 일요일까지는 요 네 종목 비교 분석하는 영상 꼭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청약은 제가 늘 얘기 드리죠. 2일차 때 경쟁률을 보고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충분히 고민하다가 화요일인 24일 날 오후 2시 정도는 넘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청약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한 종목이 더 겹쳐 있었죠. MBT. 요거는 12월 달로 연장돼서 다행히 네 종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 정보로 넘어가자면 현재 수요 예측은 끝났고요. 청약일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목요일 날 환불이 되고요. 상장일은 12월 3일 날 상장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은 공모가는 이제 확정되겠죠. 그리고 1인 최대 청약 한도는 2만 주고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오늘 누가 그 댓글에 풋백 옵션이 없어가지고 고바이오 랩을 좀 부담 없이 청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뉘앙스상 환매 청구권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았지만 다트에 찾아보니까 또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공모가 밴드 선정 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공모가 밴드 선정했는 종목들이 전부 다 PER 평균을 가지고 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2019년도 어떤 종목이었죠? 어제 했던 종목이었나? 2019년도 전체 PER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 PER 해가지고 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그 방식을 봐가지고 저는 저게 PER 평균을 내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 모바일은 보니까 이게 PER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그 전에 이게 공모가 밴드 선정하는 방식이 PER이랑 우리가 많이 듣는 거는 또 EV 에비타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PSR, PBR 비교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상황이 되면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비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선정했는 게 9월 21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후로 해서 한 달 동안 요 비교하기로 했던 5개의 기업의 주식 주가, 종가를 다 기록을 한 다음에 1개월 평균 종가랑 일주일 평균 종가 그리고 분석일 기준 종가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넣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정 PR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모바일 포인트에 적용을 하고 죄송합니다. 포인트 모바일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할인율을 붙이는 조금 그런 방식이 PER 비교 방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나중에 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업체들을 후보군으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개 기업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얘기했던 가장 월간, 주간 그리고 그 분석 기준 종가로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값에 평균을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상반기 연환선 순이익 거래가 금액 넣고요. 적용 주식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나누는 EPS 그 A를 B로 나눈다고? B를 A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튼 결론은 뭐 C는 뭐 A를 B로 나눠 가지고 요 가격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기준 주가로 낸 다음에 이 종목들의 PR을 이제 이렇게 냅니다. 요거는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아는 거랑 살짝 달라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암튼 그래서 이 PR들이 나오면은 요 5개 PR을 다 더해서 5로 나눈 평균값을 주고요. 그거를 다시 그대로 이제 포인트 모바일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할인율을 뽑아서 공모가 밴드가 나온다. 지금 요 표 같은 거를 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해보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네요. 자, 일단 구주 매출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구주 매출은 없고 공모하는 우리에게 신주 공모하는 금액이랑 그리고 그 주관사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것들 2개 그리고 발행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총 140억 정도가 순이익금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이게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비로 총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공모가 13,000원 기준의 계획이고 시설은 중국 공장의 캐파 증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SM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SMT 라인을 늘릴 예정이고 운영 자금은 원자재 확보하는데 돈을 거의 다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는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다양한 우리 산업용 모바일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5년 2006년도에 설립해서 15년 된 기업이고 전 세계 79개국에 한 150만 대 이상의 제품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196개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아마존하고 거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약간 아마존을 걸쳐서 움직이는 네트워크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계속 연구개발비 아까 전에 봤듯이 투자할 예정이고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성장률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622억 정도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거의 한 1% 정도의 비율을 지금 선점은 아니죠. 1%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1등 기업이고 전 세계 3위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직원은 한 258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산업용 모바일 단말기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코드 스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코드까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로 만들고 있는 제품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EDA라고 해서 뭐 바코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위에 바코드 스캔할 수 있는 게 다 붙어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많아야 되고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무게는 나갑니다. 특히 요 PM85라는 거는 아마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PM45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스마트폰 정도로 설명을 하고 끝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데 뭐 가스 검침을 한다든지 여기 적어놨죠.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분야의 인더스트리 뭐
나라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디 경찰들 쪽하고 국가기관 해외에 있는 것 중에 경찰기관 쪽에 뭐 계약을 해가지고 또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격하게 사용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쉽게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스마트폰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요 PM30이라는 거는 요 슬림한 요게 스마트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슬림한데, 여기에 되게 슬림하게 또 바코드를 어,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심었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지금 포인트 모바일에서 개발을 했고 조만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키패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산업 분야에 많이 쓰이던 건데, 뭐 계속 쓰던 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만들어서 공급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PDT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 핸들 요런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스캔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제 스캐너 레이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그 이런 짝대기 바코드를 읽는 1D, 그리고 우리 QR 코드 같은 거 이래 있잖아요.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2D가 있고, 한 10m 정도 밖에 있는 이런 제품들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거리 스캔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M5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그 거래 제품이고, 요 손잡이 부분에 그 요렇게 길게 생긴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방식이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3일 이상 그 배터리가 유지가 된답니다. 계속 찍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RFID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어, 뭐 RF850이라 그랬나 뭐 거기서 약간 변형되는 거라고 하던데, 요것도 뭐 아마존하고 거래 예정이라고 하고, 얘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 안에 물류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재고 관리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엠포스라고 해가지고 요 PM5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프린터도 되고, 여기서 뭔가 나오는가 보죠. 프린터도 되고 이제 카드 리더가 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현재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PM5는 우리 손가락에 걸어 가지고 여기에 그 검지에 걸어 가지고 이제 엄지로 틱틱 누르면 바코드 스캔이 되면서 두 손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고, 이것도 이제 아마존에서 개발 요청, 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ODM이겠죠. 이런 거 개발해줘. 그래가지고 포인트 모바일에서 그 개발을 지금 했고, 내년 초부터 이제 아마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블릿 PC는 현재 개발된 거는 아니고, 요것도 이제 개발 요청이 있어가지고 2021년부터 개발 시작해서 2022년도에 출시할 예정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 바코드 찍는 뭐 그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시장성이 있나? 조금 포화되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좀 뭔가 획기적인 걸 시도한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고,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또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인트 모바일에서 만드는 이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바코드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뭐 가스 검침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리테일, 뭐 판매 관리, 우리 편의점 가면은 바코드 시스템 찍잖아요. 뭐 그런 쪽에도 적용이 되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티켓마스터라는 데서 뭐 이제 포인트 모바일 거에 바코드 시스템을 쓴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써가지고 사람들이 티켓을 예매해서 티켓을 발급받잖아요. 그럼 입장할 때 이렇게 야구장이나 영화관 같은 거 들어갈 때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고객을 관리하는 뭐 그런 쪽에 이제 쓰인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쓰이고, 우리 생산 쪽은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뭐 물류, 뭐 한진 택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많죠. 우체국 택배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바코드 시스템이고, 의료도 요즘에 환자분들 보면은 손목에 무슨 밴드 같은 거 하나 차고 있잖아요. 바코드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딱 찍으면 바로 환자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의료 쪽 헬스케어 쪽에서도 쓰이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서비스. 요거는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가스 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특정 장소에서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요구르트 아줌마 사례를 들던데, 요구르트 한국 요구르트에서 거의 12,000대 12만 대 12,000대 12,000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포인트 모바일에서 가져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계신 직원들에게 다 분배를 해가지고 바로 찍으면은 그게 판매 기록이 바로 본사 쪽에 전달되면서 그 기록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산업용 모바일을 이용해서 2006년도에 설립을 했고, 처음에 이제 제품을 3년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출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마케팅을 하다가 미국의 허니웰에서 처음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공급받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자체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일본의 카시오 쪽에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산업용 모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뭐 엔터프라이즈 뭐시기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일반인들 휴대폰 말고 뭐 산업용 모바일에만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그것도 포인트 모바일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거는 뭐 그냥 자랑을 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에 아마존이랑 2억 불, 이거 2,400억짜리 계약이거든요. 뭐 지금은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한 2,200억 정도로 바뀌었겠네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와, 이렇게 치면은 환차손이 무시할 수는 없네요. 200억이나 날라갔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런 이제 마켓이요, 뭐 이런 마켓을 가진 업체 중에 글로벌 2위, 알디가 독일 회사인데 8위랍니다. 이 두 개 기업에서 현재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을 계약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존 관련된 매출이 작년에 한 25억이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인트 모바일 ODM, OEM 사업에 이제 차지하는 매출이고요.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ODM 매출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걔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많은 아마존 관련된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지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쓰려고 개발을 하고 했던 거고, 그것도 근데 따지고 보면 ODM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이제 그 허니웰, 이건 뭐 레시코입니까? 라시코입니까? 아무튼 독일 회사, 그리고 카시오, 그리고 디지털 로직인 것 같죠? 맞습니까? 디지털 아닌데 아무튼 이태리 업체, 미국, 독일, 일본 쪽에 해가지고 이제 ODM, OEM 고객사를 발굴 중에 있답니다. 이 회사들은 제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뭐 카시하고 요 허니웰 같은 경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ODM, OEM 시장이 있고, ODM, OEM 시장이 지금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도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포인트 모바일에게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현재 이런 그 산업용 모바일 시장이 지브라가 모토로라 뭐 PDA를 인수해 가지고 현재 전체 시장이 5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허니웰이 한 12%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시장을 약간 독과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월마트하고 아마존 쪽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데, 고객 측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과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인데, 포인트 모바일은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아마존에서 이런 걸 만들어 줘 하면 그런 거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대응해 주는 사업 전략으로 접근을 했고, 아마존에서 그게 이제 조금 만족스럽다 보니까 포인트 모바일 쪽에 8년짜리 계약,
아까 전에 2억 불짜리 계약이 8년 동안 공급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8년짜리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낮춰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현재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1, 2위 업체들의 반대 전략으로 시장을 키워갈 예정이고요. 최종 목표는 요 두 개 업체는 너무 장악력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3위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현재 매출이 한 620억 정도 됐습니까? 요게 글로벌 시장 매출 전체 한 1%가 된다고 하고요. 한 8%까지 성장을 시켜가지고 시장 3등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한 5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미미하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있기 때문에 5천억 이상의 목표를 결국 달성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2위 업체 그리고 8위 업체인 두 곳과 계약을 하면서 약간 글로벌 성장의 발판이 되겠죠. 그런 거죠. 뭐 우리 제품 아마존에서도 쓰고 있어. 그러면은 다 아는 기업이니까 조금 그래? 하면 품질이 조금 괜찮나 보네. 아니면 품질은 이미 검증했다고 볼 수 있겠네. 조금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의외로 근데 그런 게 영업할 때 잘 먹힙니다. 지금 아마존하고 계약 조건이 8년에 2,400억, 제가 요거는 환율 1,2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연평균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찍어야 되겠죠. 뭐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했다 하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또 더 쪼개야 되니까 아무래도 매년 300억 이상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공급 계약이 총 8년입니다. 8년이고 요게 조금 저는 의미를 조금 두려고 하는데 2,400억의 매출을 내가 니들한테 팔아주면은 니들 신주 인수권을 나에게 줘. 이게 이제 계약 7월 2일? 7월 2일인가 협의를 했다 하던데 거기에 동의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이 2억 2,400억 원어치 아마존에게 제품을 팔면은 이제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적혀 있네요. 최대 지분의 17.7%고 2대 주주로 등극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사실 신주 인수권이 발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가 돼서 주식이 늘어나면은 그 순간이 딱 왔을 때는 악재일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사실에 제가 조금 의미를 두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얘들한테 무조건 2,400억 사줄 거야. 1차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2차적으로 굳이 그거를 주식으로 받겠다는 거는 이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존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주 인수권을 받고 이렇게 지분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을 그때 그 시점 되면 또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얘들이 그냥 팔겠습니까? 분명히 아마존에서도 약간 앞장서 가지고 그 제품들을 팔아주려고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주 인수권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악재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조금 호재가 아닌가. 요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가산점을 진짜 확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애매한데 이하면서 이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유럽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은 1위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8인 업체에도 현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존의 2,400억짜리 계약 플러스 RD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해도 1년
매출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 매출도 있고, 그리고 신제품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성장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용 스마트폰 시장이랑 모바일 컴퓨터 시장, 그리고 산업용 태블릿 PC, 요거는 현재 개발회가 2022년도에 지금 제품화 시킬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두 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모바일 포스 시장도 현재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매출 발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그 모바일 포스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우리 음식 배달하면은 카드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수증 나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새로 진출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산업용이다 보니까 고온 저온 테스트도 하고 낙하 테스트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회사 자산이고 개인 자산이 아니니까 좀 험하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구성 테스트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바일 포스 시장이 36.4조랍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서 나가면은, 근데 기업 설명회 영상 때 살짝 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만 장악해 나간다면은 요것도 엄청나게 큰 마켓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 20%씩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요때 영업이익이 거의 한 2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배 이상,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또 2배, 그리고 이때도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5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성장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매출 증가는 뭐 저는 팩트로 보지만, 약간 갑자기 얘들만 큰 폭으로 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조금 상장을 노리고 좀 좋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은 영업이익률하고 당기순이익률이 5.3,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 진짜 낮은 거를 볼 수 있고, 2018년도에 11.5, 7%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산업이 개선되면서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19년도에 14.5, 13.7이 되었다가 2020년 전반기 때는 13.8, 10.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뭐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94.54%로 준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PER은 한 11.50인데 그냥 보통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보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을 사실 부정적으로 봤던 게 이 부분인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56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되는 주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날 크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최대 주주인 김삼권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7.9%고요. 요 특수관계인에 포인트 모바일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이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질 수가 있는지 요것도 조금 잘 모르는 분야라서 헷갈리고, 아무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투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일로부터 3개월인데 사모투자 그러면은 저는 이미지가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털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3개월 뒤에. 그리고 이제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분해서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 조합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 보호 예수가 묶입니다. 앞에 한번 제가 사례를 얘기해 드렸듯이 이게 다 안 팔리면은 나중에 공모주, 기관 공모주로 이제 넘어가면서 또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약 22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추가 가능한 물량 비중이 35.79%인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아마존과의 신주 인수권 부여 계약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 인수권을
포인트 모바일이 그냥 매입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2,400억이란 매출을 발생시켜 줘야지 이게 아마존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권리 행사에서 이제 신주를 부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부여받아서 상장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 보유 기간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량은 크게 걱정할 물량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 저는. 지금 공모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인데 이거를 주식수를 곱해보면 시총이 801억에서 925억입니다. 그리고 장외가가 26,500원인데 장외가 최고가로 계산했을 때 이 가격이고 시총이 한 1,600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요거의 거의 한 2배는 되니까.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22만 4,614주인데 전체 물량의 36.8%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의무 보유 가격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모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 주식이 유통된다면은 총 289억에 해당하는 또는 334억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2017년도에 8억, 18년도에 36억, 2019년도에 85억인데 요거는 살짝 의도적으로 고평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도 한 요 정도에 맞춰 가지고 생각하면은 한 6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PER이 12에서 그냥 반올림 해버릴게요. 13에서 한 15 정도가 되고 장외가 기준으로는 26 정도가 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아마존하고의 뭐 특별한 관계 때문에 충분히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PR은 지금은 10이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값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은 나중에 종목 분석 때 추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드리자면 청약을 진행하기에 기본 조건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라든지 그리고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수들이 3개월 후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조금 청약하기는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청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 예측하고 개인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역시나 아마존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냥 들고 간다는 생각에 청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연평균 300억 이상의 고정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고 2,400억 매출 달성 시 신주 인수권 발행 요게 상장 후 6개월 나오기 때문에 이 2,400억 달성하는데 8년 잡았잖아요. 근데 얘가 6년이나 뭐 7년 뒤에 달성하면은 좀 미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긴 기간 있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묶인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고 모바일 포스 36.4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존과 알디의 계약으로 이제 다른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기에도 영업에 조금 편리해진 점이 있다. 620억의 매출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2020년도 목표 매출은 1,000억이고 향후 전체 시장의 8%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5천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 설명회 같은 거 보고 영상을 만들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업 설명회 영상을 보고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리한 조건을 이미 그러니까 유리한 칼날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물론 목표를 잡았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는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기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약을 하기 전에 좀 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도 계속 챙겨볼 거거든요. 받아보시고 그리고 상장일 날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포인트 모바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아이템인데 안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땡기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